오늘 이 몸의 정령 헨리는 우리가 1월 2일 날 저희가 한번 했던 거네요. 근데 이제 그 발췌한 메시지가 달라서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정령 헨리에서는 그 인간, 동물, 식물, 심지어는 어, 광물에게도 광물에게도 그들의 몸을 관장하는 정령이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정령 헨리는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전 지구적 위기와 또 인류의 영적 진화에 대해서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어, 나 자신의 몸과 소통하면서 지구의 수호자 또는 창조자로 거듭날 때가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몸의 정령은 무엇인가? 인간, 동물, 식물, 광물에는 그들의 몸을 관장하는 정령이 존재하는데 그 정령은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체, 정신체까지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여기서 정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존재는 우리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지만 그것은 결코 이번 생 한 번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몸의 정령은 수많은 전생에서부터 우리의 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이 몸의 정령을 프로그래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몸의 정령은 신체의 병을 만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건강을 회복하게도 만든다. 그래서 결국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심리학자인 기코르노는 우리의 몸을 몸을 치유하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뿐이고 진실로 치료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헨리가 하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지구상에 있는 그 만물에는 정령이 깃들여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정령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과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블라디지미르라는 작가는요, 아나스타시아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런데 1995년에 이 블라지미르는 그 러시아에서 이렇게 배를 이용해서 무역을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어느 강가에서 아나스타시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 아주 인생의 귀중한 경험과 지혜를 듣게 되고 그 들은 바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에 주인공인 아나스타시아가 한 말을 어, 주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권이나 썼어요, 책을. 근데 여기에서 이 아나스타시아는 잣나무는 우주의 에너지를 다 모으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잣나무와 숲에서 대화하고 들은 거,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정령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지구와 인류를 살리려는 동물들의 또 다잉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 수선제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도 굉장히 여러 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물들은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이 깃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재해가 있기 전에 이 동물들은 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과 이 동식물들이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말을 할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정령을 이야기하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행 메시지에서
왜 동물들은 집단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보면 그 집단적으로 동물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지구가 한 번씩 변혁을 경험하게 됐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물들이 떼죽음을 하면서 인간들에게 뭔가 경고를 하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그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저 집단 죽음을 당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또 덮어버리고 지나가고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식물들과 아주 생생한 그 인터뷰로 밝혀지는 충격적인 지구의 미래를 또 이 다잉 메시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역으로 뭐 조류독감이다 뭐다 하면은 동식물들을 그냥 그 생매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돼지도 한번 우리가 그 한꺼번에 생매장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이 돼지들은 이 현상을 보고 인간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봤더니, 이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은 돼지들로 하여금 자가 면역 체계를 갖추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그 동식물의 이 병이 그렇게 생기는 것이고 또 인간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생매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대로 구덩이에 생매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우리 스스로 면역 체계를 갖추고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이런 구제역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역을 끝낼 수 있는데 인간들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개고기는 정말 몸에 좋은 것인가? 이 개가 또 우리와 인터뷰를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개고기는 몸에 좋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먹어왔어요. 그런데 이 개는 굉장히 역물이죠. 그래서 인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 이 개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개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시각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그 인간뿐만 아니라 광물에게까지 깃들어 있는 이 정령들과 대화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요청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무수하게 인간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그런 것들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령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사실은 그 마음에서부터 생긴다 하죠. 그래서 이 헨리 정령은 이야기합니다. 이 질병은 사실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신념이나 생각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 몸의 정령 헨리는 이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은 이번 한 번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갖고 왔고 또 지금 내가 앓고 있는가 하면 다음 생에서도 또 앓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헨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에는 모든 그 기억과 트라우마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육체에 있는 세포와 기관들과 우리 자신들이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삶에서 일어난 문제였든지 간에 그런 사실들을 용서할 때 우리의 몸은 다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류는 창조자가 될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다. 정령은 심지어 강물에게까지 다 깃들여 있지만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하거나 또는 수호하거나 하는 사명은 우리 인류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20년부터 전 지구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뒤엎는 대전환의 시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영성가들은 이야기하죠.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이 이제 동트게 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 우리의 에고의 시대가 막을 내릴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의식을 가진 인간 시대가 시작되게 되면 그러면은 오늘 메시지처럼 자신을 제한하던 오래된 프로그램과 또 인생 각본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에고의 통제를 아주 약화시키고 또 다른 생물 종들, 심지어는 강물조차도 돌덩이 하나조차도 우리는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몸의 정령과 소통하며 이 여정을 함께 한다면 인류가 본래의 운명대로 지구의 수호자가 될 수 있고 창조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육강식이죠. 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존재를 먹어치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구조 속에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이 논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몸의 정령 헨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는 애벌레 단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벌리가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고치를 뚫고 날아올라야 나비가 되듯이 우리는 이 고치의 상태에서 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잠시 숨을 멈추고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나 자신과 또 나 자신의 세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놓아줄 때가 되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수많은 것들에 둘러싸여서 휩쓸려 살아가고 있기가 십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놓아줄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놓아주느냐?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 말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거는 이분법적 사고였죠. 그런데 좋은 것과 나쁜 것 말고도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받은 감정의 필터를 가지고 보지 않게 돼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그 구조 속에 있을 때는 상처받았느냐 또 상처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였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상처받은 것은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의 그 필터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아주게 된다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뭐냐면요. 나의 각본을 분리시킨다. 여기서 오늘 자신에게서 각본을 분리시키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나의 각본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우리의 운명, 나 자신의 운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몸의 정령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게끔 도와주는 존재다. 이것이 이제 그 몸의 정령 헨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령, 이 정령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이 시대에서 나의 각본을 다시 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정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각본을 내려놓게 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우리 인류가 걸어가야 할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국면, 새로운 과정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자각하시고 이미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이 책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 새로운 시대에 그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무엇을 놓아버려야 될지, 내 각본을 어떻게 하면 에고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옮겨가는 각본을 써 내려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곰곰 생각해 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